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치 양장의 이가담입니다. 메르치들 모두 그렇죠. 이 팔이 콤플렉스입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 여름에 이런 반팔 같은 거 입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 팔 근육이 사람이 뭐 말랐는지 근육질인지 판단하게 만드는 이 첫인상 근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가려져 있는 가슴 근육이나 등 근육보다 그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이 가시팔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이 팔둘레를 한 18cm 정도 늘렸습니다. 그리고 체중을 한 35kg 정도 증량을 했었죠. 그렇다면 체중 1.94kg당 팔둘레가 1cm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해외 연구들을 보면 1.78kg에 1cm가 늘어났다고 하며 메르치 양장의 통계 결과를 보면요, 1.8kg 정도의 1cm씩 둘레가 증가됩니다. 그럼 몇 cm를 늘려야 이 가시팔을 탈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미의 관점에서 팔둘레는 허리둘레의 0.5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0.45배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정도입니다.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허리가 28인치인 분인데 60.8kg의 팔둘레가 26.5cm입니다. 상당히 가늘어 보이죠? 허리둘레의 0.37배입니다. 같은 분인데요, 69.1kg에 34.6cm입니다. 8.1cm 증가로 팔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변했죠. 허리둘레의 0.48배입니다. 메르치 양장 수강생의 평균 체중은 약 55kg고요. 허리는 27인치, 평균 상완둘레는 26cm입니다. 그렇다면 허리둘레 기준으로 0.45배인 31cm까지는 팔둘레가 늘어나야지 두꺼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며 약 5cm 정도를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팔둘레 1cm를 늘리는데 체중이 1.8kg 정도 필요하니까 약 9kg 정도 증량이 필요하게 되고, 9kg 증량이라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4개월, 5개월 어떻게 기다리냐? 나는 당장 이번 여름에 가시팔을 탈출하고 싶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최대 체중 1.5kg당 1cm씩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르게 가시팔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20개의 논문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와 메르치 양장의 통계적인 데이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근육은 상완 이두근과 삼두근은 아니고요. 삼두가 이두에 비해서 1.5배 이상 더 큰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삼두를 집중하면 조금 더 빠르게 큰 팔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 이두근 중에서는 장두가 60%, 삼두근 중에서도 장두가 5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두와 삼두 중에서 가장 큰 부피를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장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면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조금 더 빠르게 크기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전체 가동 범위를 훈련하는 게 정론인데요. 최근 연구에서는 부분 반복을 진행할 때 이 삼두근과 이 이두근의 근비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약 8개의 논문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며 전체적인 가동 범위로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부분 반복을 하는 걸 강력 추천하는데,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하는 부분 반복이 아니라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부분 반복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전으로 활용하자면 바벨 컬을 실패 지점 가까이 진행을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완 상태에서 한 45도에서 90도까지 추가적으로 반복해 준다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로 인한 더 많은 대사 스트레스 생산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근육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이두는 주당 20세트까지만 효과가 있었고요. 삼두는 20세트 이상 했을 때 더 많은 근육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는 상한 삼두근이 더 많은 근육군과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이두와 삼두 운동의 비율을 1대1로 가져가기보다는 삼두 운동을 20에서 30% 정도 더 진행하는 게 오히려 이두근과 이 삼두근의 적정 비율을 맞추면서 팔 근육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요, 팔 운동 시 가장 효율적인 근성장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속도는 1초 수축 4초 이완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벨 컬로 예시를 들면 이완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수축하면서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메르치들의 팔 근육을 가장 빠르게 키워줄 종목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의 스킬이 어렵지 않을 것, 부상의 위험성이 적을 것, 삼두와 이두근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장두의 개입도가 높은 운동인 것. 상완 삼두근에 관한 수십 가지의 논문을 읽어본 결과 가장 효율적인 운동은요, 오버헤드 익스텐션이었습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서 장두에서 1.5배 정도의 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근육 내 대사 스트레스로 근비대를 촉진시킬 수 있고, 적은 중량으로 높은 근비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부상 위험성이 낮고,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고, 한 손으로 서포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점 때문이죠. 또한 상완 삼두근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해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각해 저희는 가시팔 탈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삼두 루틴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암 오버헤드 익스텐션, 두 번째는 스컬 크러셔, 세 번째는 케이블 푸시다운,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원암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을 저중량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상한 이두근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이지바 컬이었습니다. 이지바 컬이 덤벨 컬에 비해서 11%, 바벨 컬에 비해서 7% 정도 효과적이었으며 흥미로운 논문이 있었는데 이 상승 단계에서 팔꿈치를 살짝 들어주는 경우 상한 이두근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 하강 동작에서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내릴 때 가장 많이 자극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상승 단계에서 팔꿈치의 움직임이 상한 이두근 중 장두의 개입을 높여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상승할 땐 마지막 동작에서 팔꿈치를 약간 들어주고 하강할 땐 다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인 채 천천히 내린다면 가장 높은 상한 이두근 발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지바 컬 이후에는요, 장두의 활성도가 가장 높은 인클라인 덤벨 컬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가시팔 탈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이두 루틴을 다음과 같이 정해봤습니다. 자, 이지바 컬, 그리고 두 번째는 덤벨 컬, 그리고 세 번째는 인클라인 덤벨 컬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은 루틴을 진행하되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권장하며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초보자라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번에서 2번 운동까지만 진행을 하시고요. 모든 운동의 템포는 2완 4초, 하나, 둘, 셋, 넷, 수축 1초 이렇게 지켜주시고 부분 반복의 이점을 활용해서 각 부위의 마지막 운동은 실패 지점까지 진행한 뒤 2완 지점에서 45도에서 90도 정도 각도로 한 번 더 실패 지점까지 훈련을 해주세요. 자, 이게 바로 현재까지 밝혀진 상한 이두근과 삼두근 연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루틴과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가시팔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거와 메르츠 형장의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 보신다던가 메르츠 형장의 오프라인 클래스 벌거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9개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살찌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살찌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